일단은 이번 역전세 대출 있잖아요. 이거는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이 붙어요. 재투자하셨던 금액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일부 손실을 봐가지고 좀 여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임대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 부동산 질문하는 남자 부질남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부동산 관련 이슈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 조수영 수석님 다시 모시고 기재부에서 발표한 역전세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석님, 최근 기획국제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맞죠. 요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큰 줄기에서는 이제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아보겠다, 막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전세보증금의 어떤 반환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이걸 이제 해주겠다, 이런 조처가 담긴 게 가장 먼저 보이더라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반기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역전세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우려가 불식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해주신 역전세 관련 대출, 요거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것 같은데, 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선 역전세 개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21년도하고 22년도, 요때 이제 부동산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들이 높아진 시장 가격에 맞춰가지고 보증금을 이제 크게 올려받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잘 간수하고 계셨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상승장이었으니까 뭘 해도 되는 시기였으니까 그 돈을 아마 이제 재투자하는 데 많이 쓰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전세 가격이 이제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임차인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하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전세 보증금 높여받았던 거를 일부 이제 현재 시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꺼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이렇게 올려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 임차인한테 돈을 꺼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역전세 상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세는 그러니까 직전 2년의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2022년도 상반기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피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가 내년이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가격이 어떤 이런 역전세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임대인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분 있잖아요. 반환해야 되는데 부족한 금액. 요게 이제 아마 재투자하셨던 금액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일부 손실을 봐가지고 좀 여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부족 상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에 한정해서 보증금 반환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자금을 대출해주겠다. 이런 어떤 조처가 담긴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역전세 대출 받으면 뭐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 역전세 대출 있잖아요. 이거는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이 붙어요. 어떤 뭐냐면 우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대출을 받으려면 DSR 적용을 받았거든요. DSR은 몇 프로인지 아시죠? 40%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DTI로 바꿔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DTI는 60%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 연봉자라고 한다면 40%의 DSR을 적용받을 때는 원리금의 상환을 4천만 원까지 이제 가능한 그걸 이제 모수해가지고 대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DTI로 가는 순간 20%가 늘어나니까 물론 세부적인 조건은 다릅니다만 내가 1억이라고 한다면 6천만 원까지 모수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의 갭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2천만 원이 최근에 금리가 5%다라고 계산을 하면 약 4억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뭔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런 사람들 임대인 입장에서는 4억이라는 어떤 캐파가 더 생기는 거니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완화해준 이번 조치로 소위 역전세란을 불리는 이 상황을 좀 불신시킬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에 부질남님하고 우리 요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부질남님은 처음에 불식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제 다른 생각이어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어떤 다양한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임대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이게 1년짜리 한시적인 어떤 조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1년 후에 우리가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돼서 자산의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이러면 이제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맞닥뜨리지 못하고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좀 이렇게 지연돼서 유지된다고 하면 그럼 1년 있다가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발표는 1년짜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자의 어떤 비용, 부담이 좀 더 늘어나는 어떤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요번에 이런 조처가 없었으면 이번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나오고 해서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수요가 붙었으니까 네네네. 있었는데 매각하는 어떤 타이밍에 대한 실기하는,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후에 어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년이 지난 다음에 DTI가 됐던 DSR이 됐던 뭔가 이제 원복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임대인의 개인기에 의해서 또 자본을 또 이렇게 마련해서 상환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유지되는 거죠. 한시적인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 요 시점에서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의 방향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 정책 방향이 부동산에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상황이 기대만큼 부동산 가격을 좀 맞고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방향이 좀 다시 틀어질 것이냐. 우리 여의도 5번 출구 시청자분들 현명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투자들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삼아야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수현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역전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차잖아요. 네, 그렇죠. 1회차 쿠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회차 때 좀 개선하기로 했는데 네. 개선이 크게 안 된 것 같으니까 3회차부터는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노력해보고요. 네. 인사드리죠.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